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0, 80대는 환자가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도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전문인으로서 추측해 보는 건데요. 남자들이 노화에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이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좀 컸는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에서 이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 가지고 비대된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인데요.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절제된 조직의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립선암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전립선 암의 선별 검사로 이용되고 있는 혈액 PSA 수치가 높았다면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먼저 해봅니다.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고 나서 비대된 조직의 조직 검사에서 우연히 암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 우려할 수준의 PSA 수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 하에서 수술을 했는데 우연하게 전립선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전립선은 우리가 세 구역으로 나누는데 보시는 그 중간에 있는 이행대가 있고 그 옆에 중심대가 있죠. 그 속으로 요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모두가 이행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전립선 암은 70%가 주변에 있는 말초대라는 곳에서 생기고요. 이행대에서는 한 20%, 중심대에서는 한 10%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중앙으로 요도가 통과하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전립선 비대 조직이 보이죠. 전립선 비대증 수술할 때는 바로 저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것이죠. 말초대는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근데 전립선암은 보시다시피 말초대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황자께서는 이행대에 발생한 전립선암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초대에 생기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을 철저하게 절제해내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절제를 했기 때문에 말초대가 함께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암이 발견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고 나서 우연하게 전립선 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5% 미만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 인종에 따라서 수치가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5% 미만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자는 이란의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각하고 수술을 했는데 뒤늦게 우연히 발견된 전립선암 발생률이 19.9%, 그러니까 20%라는 것이죠. 아까 전체적으로 평균 5% 미만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 미국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인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있는데 이 흑인에서는 교통사고로 죽은 환자들을 갖다가 시체 부검을 했을 때 우연히 발견되는 전립선암이 2명 중에 1명이에요. 저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다 그러면 거의 50% 수준에서 전립선암이 우연하게 발견될 수 있겠죠? 까만게 서양인인데요. 3명 중에 1명이 시체 부검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하얀 막대기가 동양인인데요. 5명 중에 1명이 자기도 모르는 전립선암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것을 우리가 자멸성 전립선암이라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임상적 전립선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멸성 전립선암을 굳이 그러면 임상적 전립선암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저분들은 대부분은 전립선암이라는 것을 진단받기 전에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전립선암이 나왔지만은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PSA 수치도 보십시오. 대체로 70대 같으면 5 이하이면은 정상 참고 치료보고 5 이상이면은 전립선암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2.5 이하인데도 2% 미만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자멸성 전립선암으로 전립선암은 맞지만은 임상적으로는 아직 의미가 없는 상태. 그것이 보도에서는 어떤 쪽에서는 전립선암이 발견됐다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전립선암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멸성 전립선 암이라고 생각되면은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서 피 수치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재미있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고 나서 전립선 암이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글리손 점수가 이제 그 암의 악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점수가 2부터 10까지 있습니다. 점수가 올라갈수록 악성도가 높은 것이죠. 근데 2 내지 5는 다른 치료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냥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인 경우에도 대부분은 관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도 보면은 51%가 점수 6점이에요. 그래서 2점에서 6점까지 합치면은 80% 이상이 바로 뭐 어떤 처치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러한 암이 아니고 자멸성 전립선 암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찰스왕도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말이 전립선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멸성이라고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PSA 검사를 해보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